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치인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동, 그리고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입니다. 자, 지금 검찰이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6천만 원을 의원에게 줬다는 실토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작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느닷없이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 뭐 한번 다 까보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에 이 친문 세력 문재인 청와대에게 자기가 압박받았던 일들을 폭로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 시절 장수 총리로서 왜 이렇게 말이 없느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는 말을 합니다. 지금 아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고 곧 송영길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백을 입증하고 당에 돌아오겠답니다. 총선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용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정말 이 인천의 지역구 의원을 하다가 서울시장 출마한다면서 지역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로 당선되게 만들었던 공신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로 이사해서 서울지역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도전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왜? 자기 지역구는 이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송파구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용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부인이 용산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다. 아무튼 정말 어떻게든 권력을 다시 쥐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정도로 당이 망가지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지금 얼마 됐다고 총선에 내가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무소속입니다. 송영길은 탈당했습니다. 이 끈이 그렇게 간단한 끈이 아닙니다. 그런데 뜹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총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주당의 비밀들을 알 겁니다. 이제 폭로하고 협박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이야 이재명 대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어? 니들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송영길의 입이 열리면서 민주당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반체제 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가한지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1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 등이 매도당하고 국가를 거의 망가뜨렸다고 매도당하고 있는데, 다들 너무 조용하고 한가롭고 점잖은 양비론 같은 것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 이낙연 전 총리는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초기의 많은 이 범죄 의혹들이 드러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구속되고 뭐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나는 모른다는 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송영길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는 초대 국무총리로서 실제 총리였고 최장수 총리였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선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에 3번 도전했지만 철저히 친문 세력에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는 홍영표 그때 누굽니까? 의원 아무튼 3명 친문이 2명 나오고 송영길 혼자 나와 가지고 이 어부질이 비슷하게 당대표에 간당간당 됐던 인물입니다. 비주류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친문들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영길이 권력을 잡으면서 사실 지금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탄생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뜨겁게 붙을 때 이낙연에게 불리한 해석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송영길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느냐 이렇게 이낙연을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서 청와대 출신들이 특정 후보를 집중 지원하는 불공정한 게임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는가?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가? 돌이켜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까지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굉장히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의 위기돌파 전략으로 국회 연평가를 통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당대회 당시 6천만 원을 조성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 실무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빼고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검찰이 저를 구속 못 시키면 결백함이 한 단계 정리될 테니 총선 전에 복당되어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 최근 거주지를 서울 송파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부인이 용산 출신이다.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한번 붙자. 호랑이굴에 가서 싸우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지역구의 권영세 의원을 들으면 웃겠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